1991년 겨울 서울 한복판. 가수 남이 활동 중단.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 목소리가 을씨년스럽게 울려 퍼집니다. 화면에는 빙글빙글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그 남이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성만 태우고 있지. 방배동 고급 주택가. 커튼을 꽉 닫은 한 집 안에서 여인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인디언 인형처럼으로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 7살 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아이는 세상 밖에서는 절대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남이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삼킵니다. 미안하다, 정철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무언가 더 큰 비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남동생이라고 속여야 했던 걸까요? 화려한 조명 아래 춤추던 댄스 여왕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진 한 여인.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국전쟁의 상처가 아물어가던 시절, 동두천 미군기지 앞 작은 레코드 가게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남이는 1957년 11월 11일 동두천 미군기지 부근 레코드 가게 주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과 함께였어요. 아버지는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레코드 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어린 남이는 매일 들려오는 서양 음악 속에서 자랐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모타운 사운드, 이 모든 것이 그녀의 피 속에 스며들어갔습니다. 1967년, 불과 10살이던 남이는 운명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이미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엘레지의 여왕에서 이미차의 아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듬해에는 윤복희의 아역까지 연기했습니다.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무대는 내 교실이었어요. 15살이 되던 1971년 남이는 해피돌스라는 5인조 그룹의 보컬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위문 공연을 위해 베트남 땅을 밟은 것입니다.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도 음악은 살아있었어요. 총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노래했습니다. 2년 후 해피돌스는 더 큰 꿈을 향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캐나다, 미국의 클럽 무대를 전전하며 꿈을 키워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7년간의 무명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23살이 된 남이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공동 조선호텔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이탈리아 뮤지션 프랑코 로마노가 남이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는 남이의 허스키하면서도 독특한 음색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짜 가수로 만들어줄 거예요. 프랑코 로마노의 프로듀싱으로 1980년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영원한 친구가 히트하면서 남이는 비로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 프랑코 로마노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이 앞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3호 기획의 최봉호 회장이었습니다. 최봉호는 당시 연예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조용필, 김수철 같은 톱스타들을 키워낸 기획자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이를 처음 봤을 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남다르다고. 최봉호의 2002년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남이는 다른 가수들이 밤업소 출연으로 돈을 벌 때도 계약 조건을 지키며 추운 분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요령도 없고 융통성도 없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좋았어요. 최봉호는 20살이나 어린 남이에게 반해 강하게 대시했고 사랑에 빠진 남이는 내연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984년 3월 남이는 첫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남이는 아들을 남동생으로 호적에 올리고 양육은 친정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은 밖에서 절대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됐어요. 누나라고 불러야 했죠. 한 번은 백화점에서 어린 아들이 실수로 엄마라고 부르자 주변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남이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후에 고백했습니다. 그해 10월 남이는 운명을 바꿀 곡을 발표합니다. 바로 빙글빙글이었습니다. 1984년 9월 5일에 발매된 빙글빙글은 테크노 신스팝 장르의 댄스곡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음악이었습니다. 한국에 불어닥쳤던 마이클 잭슨 열풍에 맞먹을 정도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이 곡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발라드 일색이던 가요계의 댄스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국 노래 1위에 오를 정도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이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없었고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1989년 남이는 인디언 인형처럼으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 곡으로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DJ 신철, DJ 이정효와 함께 남이와 붐붐을 결성해 한국 최초로 DJ 리믹스 싱글을 정식 발매한 것입니다. 검은 옷, 바가지 머리, 검은 선글라스, 34살의 남이는 토끼춤을 추며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음악 앞에서는 모든 게 평등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1991년 1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남이의 연인 최봉호가 살인 청부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것입니다. 1989년 6월 서울 서초동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조직폭력배 4명이 경쟁 조직의 부두목을 흉기로 36곳을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최봉호가 3억 5천만 원의 살해금을 주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연예계 대부, 살인 청부 사건의 배후로 지목, 유부남과 사랑한 톱가수. 언론은 여러 제목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최봉호는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최종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이는 가수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후에 알려진 바로 해당 사건은 경쟁 조직의 부두목으로 나와왔던 해당 주류업자가 최봉호 회장이 자신과 거래를 끊게 되자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최봉호 회장의 영업장 등에 출몰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최봉호 회장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최봉호 회장이 평소 안면이 있던 조직에게 자금과 보수를 조달하며 해당 주류업자의 살해를 사주하는 것으로 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최봉호 회장은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봉호 회장과 남이와의 내연 관계 및 호적에는 등재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 또한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다 합니다. 사람들은 남이가 최봉호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이는 오랜 기간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매주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를 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가며 그를 기다렸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요. 1995년 최봉호가 석방되자
그는 전처와 이혼하고 나미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나미 39세, 최봉호 59세였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호적도 정정되어 정식으로 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미가 최봉호를 만났을 때 그에게는 이미 전처 소생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뮤지컬 배우가 된 최낙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누나라고 불렀던 최낙기는 아버지의 재혼 후 나미를 새엄마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미와 9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말이죠.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1997년 나미는 둘째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최정철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가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2002년 5인조 댄스 그룹 QOQ로 데뷔했지만 멤버들의 교통사고로 팀이 와해되면서 솔로로 전향했습니다. 어머니인 나미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저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최정철은 최근 MBN 보이스킹에 출연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성이 때로는 그림자가 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2025년 현재 나미는 68세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더 이상 화려한 무대에 서지는 않지만 그녀가 남긴 음악적 유산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윤도 현밴드, 백지영, 티아라 같은 후배 가수들이 빙글빙글을 리메이크하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1992년 마지막 앨범의 수록곡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는 최근 시티팝 열풍과 함께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대 눈빛만 보아도 시대를 앞서간 음악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나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녀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성공과 사랑 사이에서, 명예와 가족 사이에서 말이죠. 오랜 세월 내연녀로 살면서도 사랑을 지켜낸 그녀. 아들을 남동생으로 속이면서도 모성애를 포기하지 않은 그녀. 스캔들로 경력이 끝났어도 긴 세월 옥바라지를 한 그녀.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빙글빙글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무겁기만 했던 80년대에 신나는 리듬을 선사했던 댄스 여왕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낸 한 여인의 마음, 아이를 위해 모든 걸 감수한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좌절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예술가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보여준 사랑과 인내의 가치는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